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길을 잃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 안보 목표를 한반도 평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남북관계 악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연히 북핵 문제의 진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신 두 개의 과제를 양자택일 혹은 선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의 59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 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발전만을 추구하거나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혹은 동시 추구하는 병진 노선을 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놓고 그 자신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경로 이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희생하면서 핵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하는 수단이 제재 말고 없는데 아마 그런 정책적 한계 때문일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가 지닌 복잡성은 제재의 단순성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박 대통령은 오직 제재뿐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아직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도 하고 어느 때는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큰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박 대통령은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릅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의 시야에 평화는 없습니다. 병진 노선도 없습니다. 핵 문제 우선 해결도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닙니다. 제재로 김정은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로 이탈입니다. 김정은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이 성공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정은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중로를 참여시켜서 사방에서 재면 북한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국의 협조는 제재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갈등할 수 있는 문제는 피해야 합니다. 모든 현안을 제재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난 1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국익과 안보에 따라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 4차 핵실험 때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서 협조를 받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자 바로 그 뒤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이 통화를 거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박 대통령의 목표는 또 수정이 됩니다. 병진 노선이 핵 문제 해결로 다시 핵 문제 해결이 대북 제재 우선으로 바뀌고 이제는 자신을 실망시킨 시진핑에게 교훈을 주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세 번째 경로 이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박 대통령은 한번 표적을 정하면 소홀히 하는 법이었습니다. 남중국해가 중국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국제중재재판소 판결로 중국이 궁지에 몰리는 바로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2차 공세를 취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박 대통령이 시진핑에 대한 복수이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은혜의 갚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장하려고 했지만 미국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이걸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한미 정상회담 때 들어주었습니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상호
운영성 강화를 비롯한 한미동맹 현대화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주권을 외국에 떠넘기느라고 대통령이 애쓰고 또 그걸 받아줘서 고맙다고 미국이 대중견제 정책에 한국이 편승하고 그 대가로 한중협력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건 한미동맹이 한중협력과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서로 충돌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도 그동안 한미동맹이 한중협력과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용이기도 하다면 한중협력과의 양립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 외교의 파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핵 미사일 개발을 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도 사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식입니다. 외교의 실패가 초래한 안보 불안은 박근혜 정부의 선택폭을 줄였습니다. 북한 위협은 커지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재촉하고 압박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경로를 벗어난 박 대통령 앞에 보이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자, 이런 처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의 외교 안보 목표는 대중보복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드를 성공적으로 배치할 것인가입니다. 네 번째, 경로 이탈입니다. 사드 문제가 등장하면서 한중 관계에는 냉기가 흐르고 그만큼 북중은 접근하고 대북 공조 체제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관한 대치선은 북한과 한미 일중로 사이에 그어졌었는데 지금은 북한 대 중국, 러시아 대 한미 일로 흩어졌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대치선이 교차합니다. 사드 대 반사드인 것입니다. 사드 편에는 한미일과 국내 보수 세력이 가담하고 사드 반대편에는 북중러와 국내 비판 세력, 성주 주민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목표는 이제 사드 지키기로 단순해졌지만 대립 구도는 복잡해졌습니다. 이럴 때 사드 문제를 돌파할 대통령이 최종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괴담과 참회입니다. 사드 반대 논리에 괴담이 스며들기만 하면 성주 참회를 먹을 수만 있다면 사드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괴담과의 전쟁, 참회 지키기란 두 개의 전선에 집중합니다. 다섯 번째, 경로 이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짧은 외교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건 따라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남북 고위급 접촉,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전승절 참석,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실패, 이렇게 맥락이 다른 사건들을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상대와 티격태격하다 감정 대립을 하고 결국 그것이 상황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발 현안을 따라 흘러가다 달도 기운 어두운 밤 어느 골짜기에 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그게 돌출 현안을 좇는 임기응변 외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격가지 외교, 샛길로 빠지다 길 잃는 외교로 끝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평화의 비전과 전략이 실제 외교 안보의 실천적 지침이라고 생각했다면 도중에 길을 잃더라도 그걸 나침반 삼아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비전과 안보 전략을 일회용 거칠애나 정권이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길을 가는 도중 이미 버렸다면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한국 외교의 현실입니다.
한때 조화와 균형 외교니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닌 중견국 외교를 한다느니 외교에서 주도권을 행사한다느니 이렇게 하던 말들은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예전에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돈을 쥐어주고 가게에서 물건 사오라고 심부름시키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에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가게에까지 가는 도중에 미리 짜놓은 건데 다른 가게의 주인이 아이의 시선을 끄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아이는 심부름 간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엉뚱한 물건을 사가지고 엄마한테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 평화를 사오라고 했더니 한 손에는 괴담을, 다른 손엔 참외를 들고 돌아온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무슨 심부름을 시켰는지 몰랐던 것일까요? 이대근이었습니다.